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이 복싱을 하거나 격투기에서 옆구리를 몇 대 맞으면 한 몇 라운드 지나고 나면 다리를 못 움직입니다.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자. 예, 아자. 네. 네. 오늘 이슈는 뭡니까? 120%. 120%는 뭐 올린다는 겁니까 또? 그 얘기죠. 예, 뭘 올립니까 이번엔 또? 경유 가격을 그 정도 올릴 거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설마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 아닙니까? 120%까지 올린다기는 좀 넘는 설마 그냥 띄워보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책연구소 아닙니까? 네. 이 4개 기관이 다음 달 4일 날 에너지 세제 개편 공청회를 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용역안을 발표를 하는데 예.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이 현재 지금 85% 정도 되잖아요. 예. 그거를 최저 90%에서 최고 125%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공청회에 예정돼 있다 그러면 보통 공청회 지나고 나면 뭐 그 가운데 하나 딱 택해서 선택해서 보통 하잖아요. 아, 이 정부는 그런 정부와 다른 정부 아닙니까? 과거 정부는 그냥 공청회를 국가기관들 불러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에 짜 맞춰서 공청회 하고 난 다음에 그중에 하나 딱 택해서 하지만 이 정부는 그래도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는 정부 아닌가요? 네. 그래서 곧바로 지금 또 수습에 나서긴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오늘 부인하고 나섰죠.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운 띄워보긴 거 아닌가 여쭤보는 거죠. 네. 왜냐 그러면 제가 지금 경유차 몰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대비 12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 보도됐다. 오케이. 일단 그러면 120%는 아웃. 일단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청와대는 잘 모르는 일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 없다. 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대책 등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해명을 일단 했습니다. 이 신분증이 또 하나 발급되겠네요. 나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라고 하는 신분증. 그거 보여주면 경유 가격을 낮춰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선별적으로.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기획재정부도 함께 덩달아서 오늘 또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웬일이래요. 예. 곧바로 그냥 청와대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예, 해명 자료를 그렇겠죠. 냈는데 예. 긴급 브리핑까지 실시를 했어요. 네. 오전에 나온 이제 해명 자료는 이렇습니다. 현재 연구 용역 수행기관에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으나 네. 구체적인 연구 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확정한 바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후에는 이제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장이 나섰어요. 예.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 이유가 네.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였는데 실효성이 낮다고 결론이 났다. 앞으로 경유세 인상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아예 전면 부인했네요. 부인 딱 하고 나섰다. 말 바쁘게 안 하겠죠.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 예. 모르겠어요. 결국 이래서 이제 청와대 눈치 보기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설마 그 과거 정부와 다른 정부 아닙니까? 또 정부에 비위 맞추려고 이런 정책들을 미리 딱 숨겨놨다가 짜잔 저 승진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놓는 카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청회를 준비했으면 일단 공청회 열고 공청회 열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도 될 문제인데 갑자기 또 전면 부인을 하니까 이거 뭐지?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결국 청와대가 코드 맞추려고 이러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돼버린 그런 국면입니다. 예, 제 경유차가 20년 된 경유차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노후 경유차는 우선 지금 그렇죠. 폐차 대상. 제가 이제 차를 잘 안 모고 다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BMW 타고 다니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유차는 잘 안 타고 다니는데 경유값 인상을 미세먼지 하나로만 지금 이유를 대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얘기가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꼭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연장선에서 이제 경유 가격 인상, 경유세를 결국 인상해서 가격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이제 관측이 나온 바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예. 전체 경유차가 한 862만 대 정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쓰는 거 말고요. 네. 예. 300만 대 이상이 주로 이제 서민 생계용 개인용 화물차로 쓴다는 거죠. 예. 그 흔히 참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그 생계용 그 화물차가 그 예. 1톤 트럭 아닙니까? 그렇죠. 1.5톤. 1.5톤. 예, 봉고. 예. 예. 타이탄. 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예. 세금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예. 서민 결국 그럼요. 세금. 그래서 결국은 서민 증세 이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그 지적이 담배값도 올리고 소주값도 네. 올리고 경유도 올리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부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올리십시오. 뭐 얼마든지 올리십시오. 올려야 되고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 올리는 거 미세먼지 관리해야죠. 다만 국제 유가 변동처럼 유가가 변동할 때 그 변동폭 제대로 반영하게 해 주세요. 내릴 때는 그냥 확 내리고 오를 때는 확 오르고 제대로 그래야죠. 예, 그래야 저기 세금을 낼 때 종량세거든요, 이거. 그렇죠. 기름세는 예. 몇 리터 주입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릴 때 확 내려줘야지. 내릴 때는 찔끔찔끔 내리고 눈치 보다가 아무 조사도 안 하면 다시 올라가고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민 그렇죠. 입장에서. 맞습니다. 예. 예.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예.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모든 차량을 가진 분들이 다 공통된 불만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릴 때는 제대로 안 내리느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되었건 산업자원부가 되었건 뭐 에너지부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현장에 가서 도대체 서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좀 보세요. 제발 좀 보고 정책을 만드세요. 제발 좀. 이런 거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은요. 카드도 안 받잖아요. 이분들도 세금 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세금 안 내시잖아요. 그럼 영세업자니까 세금 안 내는 건 우리는 뭐예요? 이런 식이 난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정부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결국은 편법으로 지금 서민 증세하는 거 아니냐. 네. 제2의 담배값 인상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니까 황급히 후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박사께서 보시기에 네. 이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일단 부인을 했잖아요. 그죠? 네. 인상 계획을 철회한 것 자체는 아니잖아요.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제 일단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얘기만으로 봐서는 철회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네. 세수가 많이 필요해요. 복지 정책이고 뭐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세금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떡하죠? 어디서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일단 손쉬운 방식을 공무원들은 당연히 택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뭐 영혼 없는 정책이야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물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오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파 한 단, 무 하나 가격이 더 오른다고요. 이러면 또 소비자 물가 올라요. 네. 예, 하여튼 잘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훌륭한 분들이 공제에 계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내년에 오르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병장 월급이 올해보다 2배 가까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위원회가 밝혔죠. 국방부 병력문화혁신위원회 본과위원장을 지낸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사병 월급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병장 월급이 올해 기준으로 21만 6천 원, 네. 그리고 2등병, 뭐 입대하면 바로 2등병 되지 않습니까? 예. 16만 3천 원, 뭐 17만 6천 4천 1병, 뭐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올라가는데, 예. 이게 이제 사실 그동안 또 이것도 많이 올란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할 때 1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선거 공약이 2배 이상으로 올리겠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5년 동안 올라가지고 21만 6천 원까지 올랐는데 찍힌 게 이걸 있네요. 내년에는 예. 네, 이걸 내년에는 이제 40만 5천 원까지 한 20만 원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죠.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22년까지는 67만 원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왔다야. 이건 상당히 오르네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예. 그 22년까지 예. 우리 최저임금의 50%를 맞추겠다. 예. 이거거든요. 예. 지금 최저임금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되면 한 67만 6,115원이 되는데 네. 문제는 최저임금이
자꾸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거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한 10,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금은 67만 원 되지만 나중에는 뭐 한 100만 원 정도. 예. 그렇게는 훨씬 더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과연 재원 조달이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조금 걱정이 사실 많이 와. 경유세 올린답니다. 뭐 그렇게 올리는 건 세금을 올리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국방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또 공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GDP 대비 2.5% 정도의 국방비를 씁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이 선거 공약이 임기 내에 GDP 대비 3.0% 정도까지 가능하면 올리겠다 했거든요. 가능하면. 그러면은 0.1% 정도 올리면 뭐 대충 계산해서 한 1조 6천억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계산이 되던데. 그러면 GDP 대비 0.5%를 더 올리게 되면 임기 말쯤 되면 한 8조 원 정도가 더 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정말 뭐 애국회의다 뭐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정말 가서 국가를 위해서 뭐 정당한 노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덜한 그런 정도의 임금을 받고 복무를 하는 것은 좋으나 국방비를 이렇게 올려서 인건비로만 다 해버리면은 전자권 환수다. 전자권 환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각종 전력 투자를 수백조 원을 해야 되는데 GDP 대비 0.5%를 더 올려서 그럼 한 8조 원 정도를 올려서 인건비 특히 그 중에서도 병사 인건비로만 3조 원 이상을 지출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계산했던 그 어떤 전력 투자가 제대로 안 되어서 과연 전자권 환수라든지 이런 것이 안보 불안 없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어떤 그 반대 제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 아까 40만 원 말씀도 제 기억이 맞으면은 지금 최저임금 최저 생계비를 한 135만 원 정도 두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30% 수준인데. 30%. 예, 30%. 근데 지금 신인규 대표께서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분과장 지내셨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월급을 어디에 병사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병사들이 2등병부터 시작해서 병장 갈 때까지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거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했죠. 예. 어디에 쓰냐면 정말 그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하면서 분노의 치를 떨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그 군의 군납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거 정말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병사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사들의 구매력 지수를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예를 들면 병사들이 월급을 받으면 꼭 사야 하는 생필품이 있습니다. 병사들의 병영생활 생필품이. 그런데 그게 보급품과 겹쳐요. 예를 들어서 비누가 보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지급되는 비누는 거품이 잘 안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제 비누를 삽니다. 그런데 그 보급 단가나 우리 마트에 가서 사는 그 사제 비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비누들 있잖아요. 하고 가격이 뭐 비슷해요. 또는 보급품이 어떤 경우는 더 비싸요. 그럼 보급품 받아가지고 수진하고 버리면서 사제 비누를 삽니다. 또 이 위장 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훈련 나가면 얼굴 위장하잖아요. 그거 바로 얼굴에 뭐가 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사들이 그 I로 시작되는 어떤 그 사제 업체의 화장품 업체의 위장 크림을 사서 써요. 2만 원이 넘어요. 그런 것들을 이 군납 구조가 투명하지 못해서 병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서 그냥 버리는 그런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돈이 어딘가 하면은 PX입니다. 그렇죠. 먹고 먹는. 우리로 치면은 PX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충성마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냥 사회에 있는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한 개 정도를 통째로 옮겨놓은 거예요. 요즘 PX는. 그래서 편의점에 있는 걸 다 팝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병사들이 상당수의 병사들이 그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충성마트에 가서 냉동식품 뭐 그런 그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해동해서 먹는 각종 음식들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인스턴트, 그거를 불티나게 사 먹어요. 그렇군요. 그 냉동식품 사 먹는 비용에 아마 월급의 3분의 1은 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하여튼 그런 종류들의 돈을 쓰죠. 4471번님이 저 병장 때 1,900원이 있는데 격세지감 느낍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 대표님은 얼마였습니까?
저 때는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였죠. 그러면 이게 80년대 중반쯤 됐겠네요? 네, 후반이었습니다. 예, 중후반. 네. 예. 그렇지만은, 그때는 이제 또, 요즘 흡연자 별로 없지만 담배도 좋고 하지만 요즘 담배도 안 주거든요. 그렇죠. 예, 담배 안 주고 담배 면세도 안 돼요. 그래서 담배 사필려면 4,500원이고. 예. 그래서 또 요즘 또 이제, 또 병영문화 혁신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병사들 휴가 나오면 헤어스타일도 조금 고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발사가 제대로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알아서 깎아주니까. 그렇죠. 머리에 듬성듬성 이런 머리 가지고 어떻게 지하철 타고 하겠어요. 그래서 나오면 또 미장원 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세밀하게 조금 케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때도 돈만 올려주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통신비도 들 거고요. 맞습니다. 예. 예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정기획위의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이 2022년까지 총 5년을 고려해도 4조 9천억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5조 원이 채 안 된다.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셨는데 지금 신 대표님하고 말씀이 약간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분 말씀은 지금 이제 최저임금의 30%에서 지금 40만 원 정도로만 해서 쭉 2020년까지 가면 이 정도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올리겠다고 해서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최저임금은 또 다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즉 최저임금을 그 선거 공약대로 뭐 한 10,000원 정도까지 올리고 시간당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역시 50%까지 올리면은 1년에 한 2조 원 이상 3조 원 가까이가 병사들의 월급 올라가는 만큼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방비를 아무리 올려도 실제 전력 투자되는 어떤 그 비용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월급 때문에 전자권 전환이라든지 뭐 어떤 그 자주성이 강한 그런 전력, 국방 개혁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위험 요소다. 그렇게 봅니다. 8486번님 그리고 8719번님 9361번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 예산을 아낀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낀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껴도 돈이 더 필요하니 돈 좀 더 쓸 수 있게 세금 좀 올리도록 국민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방개혁을 해야죠. 지금 이제 국방부가 그동안 모든 정책을 군에서 독립적으로 보안이라는 어떤 틀 속에서 비밀 속에서 하다 보니까 카르텔 또는 뭐 거품 안 나는 비누, 군 피아 뭐 이런 그런 구조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 비근한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박사님 혹시 상이용사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팬티나 런닝 같은 거 만들어서 납품하잖아요. 그러면 상이용사촌이 왜 생겼습니까? 바로 월남전이나 한국전에 참전해서 다치신 분들이 정말 어렵게 사시기 때문에 보훈 복지 차원에서 만들었죠. 그렇죠. 그때는 보훈 예산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훈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훈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것을 그들의 아직 기득권을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상이용사들이 미싱질해서 팬티를 만들지 않아요. 그분들은 사장님이에요. 지금. 그것도 아주 극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서 쓰는 그런 아주 대량으로 할인해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저질의 그런 내용들을 계속 우리는 납품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이런 것들을 아낄 요소가 정말 제가 뭐 방송으로 1시간을 이야기해도 못할 만큼 너무 많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송영무 후보자요. 지금 국방개혁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이분 적합자입니까? 적임자입니까? 지금 이제 논란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관예우 문제라든지, 또 그런 뭐 로펌에서의 뭐 문제 뭐 이런 것들. 율촌에서 3천만 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율촌에서 3천만 원, 뭐 LIG 넥스원이라는 미사일 만든 회사에서 월 800만 원 뭐 이렇게 받은 그런 거 외에 순수하게 능력만 보면 정말 국방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능력만 보면 저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뭔가 지금 어떤 그 기존 틀에서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기득권을 육군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군의 기득권을 조금 조절을 해서 조금 더 바꿔야 된단 말인데 그러면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가가요. 결국 육군이 아닌 해군이나 공군 출신 또는 민간인 출신이 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송영무 후보자는 굉장한 어떤 신념과 추진력과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은 맞아요. 저는 그것은 정말 맞는데 문제는 그러한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양해가 될 수 있느냐. 예. 그런 부분 이제 넘어야 할 산이죠. 앞으로 자주 말씀 좀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죠? 네, 그럼요. 예. 예.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